해도 되지? 127쪽에 52번이라고 한번 127쪽에 53번, 52번이요. 52, 53번. 쉬운 문제면 너 맞아. 157쪽에 127쪽에 진짜 쉬운 문제 갖고 왜 질문하고 그래? 수업 중에 했잖아 이거. 수업 중에 안 했어? 한 것 같은데. 오. 자, 여기에 지금 다음과 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어. 바퀴를 달아놨다는 건 마찰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줄 수 있어. 여기서 마찰이 없는 면에 물체가 세 개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 각각의 질량이 자 얼마가 돼 버립니까? MA, MB, MC다라고 얘기할게. 문자로 풀어드릴게. 오케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대차 C를 수평 방향에 대해서 F라는 힘으로 가했더니 대차 A와 B가 C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이때 힘 F와 실의 장력을 구해보세요 라는 거야. 얘는 가만히 놓게 되면 얘는 아래로 내려와.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얘는 C는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오케이? 가만히 놓은 상태든 그래. 이때 우리 오른쪽에서 힘을 가합니다. 힘 F를 가하게 되면 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 힘이 작은 편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이동해 가면서 내려오고 얘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야. 오케이? 반면에 힘이 너무 세 버리면 얘가 쭉 가게 되면 얘는 위로 딸려 올라가고 얘는 뒷방향으로 가게 될 거야. 이때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얘는 다음과 같은 운동을 하는데 얘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게. 대범하게 푸는 방법, 아메리칸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아주 정밀하게 푸는 방법, 잽 스타일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 근데 나중에 권해드린 거는 아메리칸 스타일이 좋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일단 표시할 수 있는 힘을 다 표시한 다음에 한번 보자. MA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AG를 받지. 그리고 윗방향으로는 T라는 힘을 받게 돼. 그때 얘는 이 C에 대해서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얘는 서로 같아. 자, 그 다음에 이 줄은 또 MB를 이쪽으로 당겨주고 있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당겨주고 있어. 그러면서 도르래에도 힘이 작용하는데 얘는 도르래를 왼쪽으로 T로 당겨주고 또 아래로 T로 당겨주고 있다라고 해. 이때 도르래란 녀석을 살펴보면 도르래는 누구의 일부가 되지? 도르래는 누구의 일부야? C의 일부란 말이야. 맞아? C의 일부가 돼. 가만히 놓으면 그래서 이 도르래가 왼쪽 방향에 힘 받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자, 한편 얘는 오른쪽으로 F라는 힘으로 밀어주고, 자, A는 C를 뒷방향으로 F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A라는 가속도를 주게 된대. 즉, MB를 움직이는 것은 F가 아니란 얘기야. 오케이? F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MH라는 MA의 무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해. 하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볼 때 얘는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자, 외부에서 살펴보게 될 때 얘네들은 이런 특성을 갖게 돼. F라는 힘이 작용해서 MA와 MB와 MC를 모두 운동시키는 거지. 맞습니까? 얘네들을 모두 운동시켜주고 있다고 해요. 자, 한편 이런 걸 살펴볼 수가 있어. 자, MA에 대해서 MAG-T는 뭐가 되지? 0이 돼버렸어. 자, 그 다음에 MB를 살펴봤더니 T에 작용하는 힘은 MB에게 가속도 A를 주게 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A라는 녀석은 뭐라고 쓸 수 있지? MB분의 MAG라고 쓸 수가 있어. 이게 모두의 가속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쪽에 다시 대입해주면 F는 뭐가 돼버립니까?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곱하기 MB분의 MAG가 되는 거지. 이해해? 자, 그렇다면 T는 M2G 답 다 구했네. MH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어. 얘를 잽 스타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운동 방정식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자는 얘기야. 자, 먼저 MA에 대해서 살펴보면 MA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은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을 받아서 얘는 MAA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위아래 방향에 대해서 MAG-T가 0이 돼버렸어. 그치? 자, 그 다음에 MB를 살펴보자. MB를 살펴보면 서진이가 오늘 하나도 못 알아먹을 거야, 이거는. 왜? 지난 시간 거 안 봐서 그래. 응? 지금 진도 좀 빨리 나갈 거거든, 앞으로도 더. 그러면 하나 빼먹으면 다음 시간에 못 알아듣는다. 무슨 얘기인지. 정말이야. 확확 주제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꼭 가서 빠진 부분은 그날이든 다음 날이든 꼭 봐야 돼. 영상 좀 늦게 올리니까 꼭 봐야 돼. 아무튼. 자, 아무튼 이렇고 MB에 대해서는 MB는 오른쪽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지? T라는 힘이 작용해서 MB A가 됐어. 문제는 이제 MC가 되겠지. MC라는 녀석은 오른쪽으로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왼쪽으로 MA가 주는 힘 F와 도를 해서 당기는 힘 T가 작용하지. 바로 이 녀석이 문제야. 이거를 생각을 못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오케이? 그래서 운동방정식 잘못 풀면 이것 때문에 헛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네, 겁내 많이 안 왔습니다. 네. 이은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정윤 나누고요. 김정윤인가? 김정윤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왔고 이현이 안 오고요. 현이 이현이 안 오고 찬진이 안 오고요. 찬희 안 오고요. 그럼 4명 맞니? 한 명 더 있는데 찬이 왔고요. 한 명이 누구지? 은빈이 했나요? 네. 이은빈? 네. 은빈이, 정윤이, 현이. 또 누구지? 우진이야. 우진이. 죽기 전에 세이브했다. 넌 다이칠 뻔했는데 살아났어. 자, 그래서 이 T라는 힘이 잘 빼먹는 힘이야. 조심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MCA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식을 연립해봐. 대입해주면 얘는 이렇게 되네. F라고 하는 값은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곱하기 A야. 근데 A가 또 두 식을 연립시켜줘야 되겠지. 두 식을 연립시켜주면 A라는 녀석은 뭐가 되지? MB분의 MH가 돼버리지.
따라서 힘 F는 MA 더하기 MB 더하기 MC 곱하기 MB분의 MA 곱하기 G가 되는 거야. 똑같이. 맞아? 5번은 때려야 되는데 이게 꼴이 그거야. 국제 물리 올림피아드라고 써 있으니까 안 풀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요, 풀었어요. 자, 대차 C를 고정시켰어. 그럼 대차 A와 대차 B의 가속도를 구할 때 이거는 책상 모서리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풀었어. 근데 53 왜 물어봐? 같은 문제로 했잖아요. 그래서 53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기본 예제 중에 하나야. 됐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연직 상방까지 했니? 하방까지 했니? 상반까지. 연직 상방 하방 다 했니? 자, 그러면 연직 상방 운동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습. 자, 연직 상방 운동만 빠르게 한번 살펴보고 자, 포물선 운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직 상반 안 했나? 왜 안 해? 했지. 윤아 했지? 연직 상방. 분가속도 공식 쓰고 나서 끝난 것 같아요. 자연학과 보는 거. 민성아 어디까지 했지? 필기. 자윤학과까지 했어? 민성이가 거짓말 할 리가 없지? 그럼 자윤학과부터 새로 한번 하자. 자, 자윤학과 운동부터 한번 새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번호가 4번이었니? 5번이었니? 자, 자윤학과 운동을 얘기해보자. 자윤학과 운동이라는 운동은 자, 다음과 같이 쓴다. 여기 영어 틀렸어. 뭐가 틀렸는지 아니? 프리리 폴링이라고 썼지? 프리 폴링이지? 왜? 프릴링은 여기에서 동명사로서 명사의 역할을 하잖아. 근데 프릴리는 부사잖아. 부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없지. 얘는 동사만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프리 폴링이 맞아. 프릴리 폴링. 과도하게 영어 쓴 거지. 프리 폴링이야. 자, 영어 되게 못해. 자, 그러면 자연학과 운동이라는 운동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높이의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는 자, 질량이 m인 i라고 할 때 아랫방향으로 연직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얘가 갖는 처음 속도는 0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어떤 힘을 받습니까? mg라는 힘을 받죠. mg라는 힘을 받는다. 자, 따라서 mg라는 힘을 받았을 때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mg가 되는데 이게 ma라고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ma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는 a는 얼마라고 하지? g라고 하고 항상 어때? 일정하겠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래.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겠지. 자, 이때 얘가 이만큼 내려왔을 때 얘가 갖는 아랫방향의 속도는 v야. 이만큼 낙하거리는 s가 됐다라고 하고 자, 이때까지 걸린 시간은 t만큼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삑살에 났던 자, 윤아가 대답해 보도록 하자. 자,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공식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 자, 첫 번째 식은 뭐야? V는 V0 플러스 AT. 두 번째 식은 뭐지? 두 번째 식은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야. 세 번째 식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네 번째 식은 S는 2분의 V0 플러스 VT. 다섯 번째 S는 마이너스. 오케이, 아주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자, 이 식들을 변형을 시킬 거예요. 변형을 시키면 자유낙하 운동의 새 공식이 됐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일진 애들이 넥타이 저렇게 좀 풀고 다니지. 넥타이 좀 푸른 애들은 일진 맞지? 어? 현이야, 맞지? 넥타이 풀고 다니는 일진 애들이 많지. 집에 못 들려서 온 거야? 어휴, 불쌍해라. 집이 멀어가지고. 자, 그러면 간식도 못 먹은 거야? 아, 그렇지. 살이 찌니까. 근데 좀만 더 지나봐라. 숨만 쉬어도 살찐다. 숨만 쉬어도. 어저께 동인천에 가면은 유명한 짬뽕집이 있대. 그 옆에 선생님 후배가 학원을 해갖고 거기를 놀러 갔었어. 이름이 뭐예요? 수문통 짬뽕이라고. 짬뽕에 해물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주는데 양이 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찬이겠지? 또 느끼한 거 잘 못 먹는데요. 짬뽕이 왜 느끼해? 시원하지. 면 요리 싫어해요. 면 요리. 찬이가 먹었어도 남았을 것 같아. 어떻게 먹어도 그대로야. 세 명이서 짬뽕, 짬뽕밥, 짜장면 시키고 탕수육 시키고 군만두 시켰는데 3,200원이야. 아, 32,000원. 대박 싸지? 오히려 남으면 기분 나쁜데. 어? 남으면 좀 아니 근데 양이 어마무시하게 해물이 나올 그냥 낙지도 넣어줬어. 해물 짬. 그거 먹고 커피 먹고 놀다 와갖고 자 그랬더니 어우 인천 쪽 나가본 지 굉장히 오래됐더니 어마무시하게 달라졌대. 그 재물포도 엄청 달라졌대. 재밌고요? 거기 어디야 옛날 인천대자리 아파트 들어왔잖아. 거기 앞에 지나가는데 오, 난 잘못 가는 줄 알았어. 재밌고 놀 일이 별로. 거기에 뭐 CGV도 생겼다며. CGV가 생겼대 거기에. 아 맞아요. 저희는. 근데 그게 뭐야 의자가 막 뒤로 제껴진 의자라며. 맞아요. 전자석이 전관 전자석이. 자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의 세 공식까지만 한번 볼게. 얘는 식을 바꿔줘야 돼. 그치? 어떻게 바꿔주지? 속도 처음 속도 V0는 뭐라고 써야 돼? 0. A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돼? G라고 써주면 되는데. 자, 그래서 얘는 식을 첫 번째 식을 V는 GT. 두 번째 식은 S는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EGS는 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V0 0이니까 이렇게만 써도 되겠지. 그래서 이 식들을 나타내 줄 수 있대. 이 식 활용을 이용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예제.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볼게.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몇 번째씩 써주면 될까? 두 번째씩이 좋겠지. H는 2분의 1 GT의 제곱이야. 따라서 T라고 하는 것은 G분의 2H라고 해.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이야기해 보자.
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보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은 몇 번째씩 써주면 되지? 세 번째씩이 좋겠지. 이지 H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오케이? 자, 따라서 V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지? 루트 2지 H가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루트 자 2지 H가 됐다. 자, 이번에는 자, 연직 운동에 대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다녀오세요. 또 4월 되면은 학교 행사 많아져 갖고 결석이 많겠구나. 코로나 때가 좋았는데. 교회가 모이는데요. 어? 과학의 날 행사에 있잖아. 그럼 경시대에도 오늘 몇 빠져요? 늦게 끝나니까 학교에서. 좀 있으면 니네 소풍도 갈 거 아니야. 수학여행 간대, 소풍 간대. 아니, 한 번도 안 가봤는데요. 넌 코로나 때 입학했으니까 안 갔지. 아니라 2학년 때 보고 1학년 때 보고. 무슨 코로나 때문에 안 갔지. 아닌데요. 4학년 다 하는데. 어떻게 가? 코로나 때문에? 아니 가셨으면 저 중학교 2학년 때. 너? 아니 저 말고 중학교 2학년 때하고 2학년 때 저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다른 학교 다 가는데요. 무슨 소리야? 일단 우리 학교 소풍 가본 적 있는 사람. 너 소풍 가봤어? 어디로 가봤어? 네? 현장 체험 학습이요? 아니 말고 소풍 놀러 가는 거.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데 놀러 가는 거. 하다못해 인천대공원 이래도 가는 거. 강화도 갔었어요. 강화도? 뭐로? 그 고인돌 같은 것도 보고. 그건 현장 체험 학습이잖아. 그건 그건 소풍이 아니지. 고인돌 앞에서 밥 먹을 리는 없잖아. 옛날에 되게 어중간하게. 근데 고인돌 아무 흥미 없지 않니? 돌무더기 갖다 놓고 고인돌이라고. 아 갯벌. 갯벌 거기 왜 지폭한데 왜 들어가? 먹었어요. 어? 밥 먹었어요. 갯벌에서 밥 먹었다고? 갯벌 그 옆에. 밥 먹었다고? 갯벌에서 밥 먹었대. 갯벌 그 옆에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었어요. 갯벌 옆에 갯벌이 따로 있겠지. 현이 갯벌에서 밥 먹는 거 좋아하는구나. 해병대 가야 되겠네? 미친. 응? 보트 머리에다 메고선 밥 먹어야지. 응? 진흙하고 같이 섞어서. 맛있겠다. 너도 해병대 가. 그렇게 좋아하면. 집에 있는 밥이 더 맛있어요. 해병대 맛이 더 맛있겠지. 자,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 거의 안 갔구만 갔대. 올해는 가겠지. 어디요? 체육대회. 체육대회가 아니고 소풍. 저희 성년에 가요. 아니 수련회 가요. 어디로? 1박 2일. 어디로? 강원도? 강원도? 가면 숙소에 가면은 단체 그 숙소에 가면 제발 이불 그거 쓰지 마. 뭘 써요? 거기 있는 이불 쓰지 말라고. 그럼 뭐 써요?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이가 올마와. 그거 몇 년 동안 안 썼잖아. 그럼 뭐 덮어요? 어? 담요 네가 싸갖고 가. 베개하고. 그냥 옷 덮어 자기 옷 덮고. 그 옷 입고 자 그냥. 네. 거기서 애들이 그럼 막 다 땅바닥에 있어요. 그 덮고 자는 애들 있다니까. 뭘 덮어요? 그거 한 번 갔다 오면은 막 빨고 이게 아니고 그냥 툴툴 털어가 그냥 다시 넣는단 말이야. 그 더럽다니까. 그럼 못 빨고 자요. 소파 있으면 소파 위에서 자고. 아니면 친구들 위에 배 위에 올라가 자면 되겠다. 진짜. 쿠션 만져 알겠다. 넌 일진이니까. 자,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제가 어딜 가서 일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넥타이 풀었잖아. 아니 이거는 풀어진 거는 아니지만 답답해 보이잖아요, 넣으면. 유나는 엄청 답답해 보이는구나. 유나가 더 일진 같은데 그냥. 치마 모범 봐봐요. 범생이지. 치마 봐봐요. 네 치마가 더 짧아. 자, 그러면 연직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하자. 먼저 연직 하방 운동을 이야기해 볼게.
짧아요. 치마가 엄청 짧아요. 그 동네는 다 치마 짧게 해서 나온단 말이야. 어디요? 어? 어디요? 아니면 키가 무지 큰 거야. 2년 동안. 이만했는데 이만해지니까. 넌 지금 뭐, 치마 봐봐요. 너 벌써 이거 2번째잖아. 살쪄가지고 안 빠져갖고. 아니거든요. 전학 가서 그래요? 자, 연직 하방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연직 하방 운동은 자, 이렇게도 불러. 연직 투하 운동이라고도 불러. 무슨 뜻이야? 투하라는 말은 아래로 집어 던졌다는 뜻이야. 오케이? 아래로 집어 던졌다. 그래서 투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은 어떻게 해석할지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집어 던질 거야. 자, 이렇게 집어 던졌을 때 이 물체의 처음 속력이 얼마래? V0라는 속력으로 집어 던졌대요. 처음 속력이 V0래요. 자, 그렇다면 내려오는 동안에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지? mg라는 힘을 받게 되지. mg라는 힘을 받는다. 자, 그러면 작용하고 있는 힘들의 합은 얼마? mg가 되는데 이게 ma가 돼. 따라서 a라는 값은 얼마가 됩니까? g가 되고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한 무슨 운동을 하는 거지? 이 운동이 일정한 무슨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물체는 어떤 위치에 내려와 있어? 이런 위치에 내려와 있대. 얘는 아랫방향으로 이 순간에 v라는 속도를 갖고 있고 시간은 t였다라고 합니다. 시간은 t래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는 등가속도 직선운동함으로 자, 은빈이가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5가지 공식을 한번 얘기해봐. 눈깔 돌리지 말고 나봐. 실망이야. 벌써 다 까먹었어. 어떡해. 자, 얘는 이렇게 바꿔주면 되지. V0는 그대로 V0라고 쓰고 A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G라고 쓰면 돼. 얘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예 중에 하나야. 오케이? 그대로 갖고 온 거야. 오케이? 인천 갖고 가면 그닥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 응? 상당히 중요한 운동인데도. 자, 이때 얘는 자, 연직 하방 운동에 세 공식이 있다. 자, 이 식을 변형을 시켜야 되겠지. 첫 번째 어떻게 변형시킵니까? V는 V0 더하기 GT. 두 번째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EGS라는 값은 V0 마이너스 V0 제곱이라고 해. 이해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고 해요. 이게 연직 하방 운동이래. 자, 그렇다면 얘도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보죠.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을 보자. H만큼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은 자, 몇 번째 식을 써주는 게 좋을까? 두 번째 식이 좋아. ST에 관한 식이니까. H라는 값은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자. 오케이? AT 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내림차순으로 쓰면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 T 플러스 마이너스 H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따라서 T는 근해 공식을 써보면 얘는 뭐가 되니? 미안해, 이거 G였어. 자, 얘는 G분의
마이너스 V0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 시간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지요. 시간 항상 양의 값을 가지니까 플러스 루트 V0 제곱 더하기 2지 H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H만큼 낙하한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약간 저희 학교가 좀 규칙이 없거든요. 학교 규칙이 없어? 네. 왜? 체육복만 잘 입고 다니라 그래요. 그 편하니까 그런가? 그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어? 너무 행복해요. 무슨 짓을 해도 안 지켜요. 체육복 입고 가도 상관없지 않니? 민송이 교복인데 이거. 근데 체육복 잘 입고 다니라고 그래요. 너네도 별말 안 하지? 일단 소원중은 개빡세기 때문에. 그래? 아니 2학 넘으면 병원에서 여자애들 잡아놓고 마스크 꺼라 그러고 물티슈로 닦으라 그러고 많이 당했습니다. 언제적 얘기야? 선생님. 지금 세월이 달라졌는데 그치? 네? 세월이 달라졌는데 명문중학교에서 그래요. 지금도 그래? 명문중학교에서 그래요. 문이 빛나니? 명문이 이게? 그러면 여기서 제일 좋은 학교 다니는 학교가 누구니? 소원중이죠. 너 어디지? 네? 너 동중이었니? 아니 그건 저 동중? 소원중. 동중이 오래됐을까? 선화여중이 오래됐을까? 어디 중이요? 선화여중? 소나인 중이요? 선화여중 유난의 학교. 넌 어디지? 저 개항중이요. 계양중학교도 꽤 됐을 텐데. 아니야, 소중학교가 제일 오래됐어요. 이 동네 사람 안 살 때 똥중하고 선화여중은 사람 살았어 동네. 서원중 개교 70년인가? 니네 학교가? 아니냐? 서원초등학교인가 그건?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70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야 국민학교 국민학교가 뭐야? 국민학교가 너 세대가? 마지막 국민학교가 지금 42인가 셋 됐지? 42 됐나? 45 아니야, 45 83년생이야. 41, 아니에요? 83년생. 그래요? 마지막 국민학교야 걔네들이. 그럼 너 41야? 어휴, 많이 동안이죠. 어쩐지 득달이다. 많이 동안이죠. 얼굴이 동그래. 득달. 앞으로 언니 누나라 불러야 되겠다. 네. 아줌마라고 해야 되지? 학듯이 인사해. 거지 뭐. 좀만 일찍 시갔으면 자식인데. 자, 그러면 그렇구나. 자, 두 번째. 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이야기해 보자. H만큼 낙하한 후에 속력을 얘기해 본다면 얘는 몇 번째 식이 좋아? 세 번째 식이 좋아. 이지 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야. 따라서 V라고 하는 값은 루트 V0 제곱 플러스 2지 H라고 한다. 이해합니까? 연직 하방 운동. 얘는 운동 많이는 없는데 이런 식의 운동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어. 한 물체를 낙하시켜. 다른 물체를 일정한 시간 후에 던져. 그래서 동시에 낙하하기 시키기 위한 처음 속력 같은 걸 계산하는데 쓸 수 있어. 본문 예제 문제에 있어. 자, 이번에는 연직 상방 운동이라는 운동을 살펴보도록 하자. 얘는 연직 투상 운동이라고 또 해. 연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까요? 수직 아닌가? 자, 우리 혹시 길에서
막 어떤 공사 같은 거 할 때 어떤 아저씨들이 삼각대 세워놓고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쳐다보고 저쪽에 어떤 아저씨가 나무 기둥 하나에 하얀 나무 기둥 잡고 있고 이런 거 본 적이 있니? 아니요. 이게 토목공사 할 때 많이 쓰는 건데 거기에서 그 삼각대를 수직을 맞춰야 돼. 지표면에 수직하게. 이게 삼각 측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거든. 그때 아래에다 줄을 달아 놓는단 말이야. 그 줄 달아갖고 추가 왜 길바닥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노쇠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 십자가 이렇게 빨간 칠이 되어 있는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 노쇠 같은 거 본 적 없니? 네. 보도블록 같은 데 보면 이런 게 박혀 있어. 가끔 가다 보면. 아, 거기가 측량하는 지점이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삼각대 세워놓고 추가 여기 십자를 정확히 가리키게 조절을 해줘. 그 추가 뭘로 만들었냐면 납으로 만들었거든. 그래갖고 납연자를 써서 납추가 어때? 수직하게 뻗어 있는 방향. 그래서 지구의 중심 방향. 그래서 연직 방향이라고 해. 보통 지면의 수직한 방향을 연직 방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연직 위로 던져진 물체 운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자, 어떤 높이에서 물체를 V0라는 속도로 집어 던졌어요. 그럼 얘는 올라가서 그 자리 올라갔다 그 자리로 떨어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운동이 겹쳐버리니까 보기가 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서 운동을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로 따로 구분지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어. 얼마의 속도를 갖고 올라가는데? V0라는 속도를 가지고 올라간대. 자, 올라가서 최고점에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돼? 연직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어. 오케이? 처음에 운동하는 방향을 플러스 반대를 마이너스라고 하자. 이때 물체는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아랫방향으로 mg라는 힘이 나타나네. 그쵸?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mg. 그쵸? 그쵸? 자, 그리고 얘는 뭐가 돼? ma가 돼버렸어. 따라서 이 물체의 가속도 a는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g로 항상 어때? 가속도가 일정한 거지. 가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얘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데 가속도가 어떤? 음의 값을 갖는. 그럼 속도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감소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임의의 시간에 도달했을 때 물체는 아직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한 가지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같은 높이에선 항상 속도의 크기가 어때? 갖고 방향만 어떻게 될까? 반대로 나타날 것 같아. 그치? 그것만 참고로 조심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곳까지 갖는 변이를 S라고 해. 얘는 낙하거리가 아니고 변이를 합니다. 자, 시간은 T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때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을 때 최고점이 되지. 최고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어떤 특징이 있지? 속도가 0이다.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야. 다시 지면에 도달해. 지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도가 마이너스 얘는 S가 0이다. 속도 마이너스 V라는 것도 맞긴 한데 보통 S가 0이다 라는 조건을 써서 자,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식들이 변화가 되겠죠. 자, 처음 속도는 그대로 V0야. 그런데 가속도 대신에 뭘 써야 돼? 마이너스 G를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연직 상방 운동에 새 공식이 나오게 돼. 자, 연직 상방 운동에 대한 공식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V는 V0 마이너스 GT. 두 번째, S는 V0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세 번째, 마이너스 2G S라는 값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그래서 연직 상방운동에 대한 세 공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네들에 대한 특별한 위치에서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첫 번째, 최고점에서는 어떤 조건이라고요? 속력이 0이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최고점 도달 시간을 보자. 자, 최고점 도달 시간은 몇 번째 식을 쓸 수 있죠? 첫 번째 식을 쓰면 좋겠죠. V는 V0 마이너스 GT가 이게 0이래. 따라서 T는 뭐라고 쓰면 되지? G분의 V0라고 쓰면 되겠지. 자, 두 번째, 최고점의 높이를 보자. 자, 최고점 높이는 몇 번째 식을 써주면 좋을까요? 세 번째 식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G H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인데 얘가 0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H는 얼마? 2G분의 V0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라고. 오케이? 2G분의 V0 제곱이라고 쓴다. 그래서 최고점 높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까? 자, 그래서 최고점 높이 받고 이번에는 자, 지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에서 지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면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지? S가 0이야. 오케이? S가 0입니다. 다 썼어, 서진이? 자, S가 0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현이 오늘 뭐 마음에 신경에 변화 있니? 필기를 왜 하나도 안 해? 필기하고 있는 거. 했어? 네. 오, 그렇게 빨리 쓴 거야? 멋지다잉. 그러니까 멋지다. 생긴 것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매너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왜? 사실이잖아. 어? 네. 찬이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기특하고 인사성 밝고. 전 완전 잘 먹어요. 응? 은빈이는 키도 크고 먹기도 잘 먹고 살도 많이 저 찌고 완전 잘 먹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찬욱이도 해줘? 찬욱이는 머리도 크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괜찮아, 내가 커서 그래. 잘생기고. 자, 그러면 지면에서 특징을 한번 살피고. 민성이 너도 해줘? 그 바라는 눈빛으로 보고 있어. 민성이 키도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과묵하고. 민석이 울어요, 하지 말고. 왜 감동받아서 날씬하고. 부럽다잉. 자, 그러면 지면에서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자. 지면 도달 시간을 알아볼게요. 자, 지면 도달 시간을 얘기해 보자. S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니까 두 번째 식이 적당하겠지. S는 V0 T-2분의 1 GT 제곱이 0이야. 따라서 T로 묶으면 V0 마이너스 2분의 1
GT라는 값이 0이 돼버리는 거지. 따라서 t는 0이거나 또는 t는 g분의 2v0가 되는 거야. 살펴보니까 이 값을 한번 살펴볼까? 얘는 올라갔다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런데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의 합이잖아. 근데 이 속력은 저 속력의 몇 배야? 저 시간의 2배가 돼버리지. 따라서 얘는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의 몇 배? 2배가 됐대. 즉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과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서로 같대요. 자, 이 값은 g분의 v0라고 하는데 얘는 올라가서 내려오는 운동은 처음에 멈춰 있다가 내려오기 시작하지. 무슨 운동하고 똑같아? 자유낙하 운동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얘는 g분의 2h라는 시간과도 같대.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요. 선생님 대학교 다닐 때구나. 이 부분 가르쳤던 이제 물리학 처음에 이제 대학 물리학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 야, 이건 안 해도 돼. 애들이 뻥 졌지. 왜요? 야, 내려오는 운동이 자유낙하니까 연직상부 운동은 자유낙하만 생각하고 곱하기 2해. 올라갈 때는 방향이 다 반대고 내려갈 때는 방향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곱하기 2 하면 돼.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 실제로 다 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 연직상부 운동을 처음 본 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처음 봤어. 그때까지 그냥 자유낙하식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임의 높이에서. 임의 높이에서 갖게 된 특징을 한번 보자. 얘는 그래프 갖고 대부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얘는 뭐가 그려지지? 마이너스 g가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요? 얘는 마이너스 g야. 이때 특별한 시각이 되었을 때 그래프 아래 넓이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지.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속도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시간 속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로 한 거야.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렸더니 처음 속도 얼마였지? v0였는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감소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이때 요 지점이 속도가 0인 지점이지 최고점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해요? 이 i가 h가 되는 거지. h. 이때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얘의 2배가 되는 곳은 지면에 다시 도달했을 때지. 그래, 안 그래요? 지면에 도달했을 때야, 그치? 네.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볼게요. 여기 어떤 특별한 시간이 갖게 되는 면적이 있을 거야, 그치? 이게 면적이 그물체가 올라간 변이가 돼, 올라간 높이가 된단 말이야. 이해해요? 네. 여기에 똑같은 면적을 갖게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똑같은 면적을 갖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대. 요 간격이 t라고 하면 요 간격도 뭐가 돼야 돼? t가 되겠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높이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과 그 높이에서 내려온 데 걸린 시간이 어때? 같다는 얘기야. 대칭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곳에서의 속도는 방향이 반대고 크기는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살펴보니까 속도의 크기가 같잖아. 그치? 그래, 안 그래요? 네. 속도 크기가 같아요. 방향이 반대지.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에는 ST 그래프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변이 그래프를 얘기해 보자. 얘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를 갖게 된다. 더 온다면 이렇게도 계속 이어서 나타내 줄 수 있겠지. 이 지점이 가장 멀리 갔을 때지. 맞아요? 이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이 g분의 v0 제곱이 가장 멀리 갔을 때야. 그래프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0이 됐고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같은 높이에서는 기울기의 크기가 어때? 같아요. 같아요. 속력이 같다는 뜻이야. 대칭이 되니까 당연히 기울기 크기 같아야 되겠지. 얘는 최고점을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연직 상방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포물선 운동이라는 운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거기 예제 문제들은 엄청나게 좋은 문제들이고요. 과거 가면 내신 문제로 자주 보이는 문제고 학교 보충학습지에 엄청나게 문제들이 많이 활용되고 변형되어 있어. 오케이? 기본 형태로 이런 거 줄줄줄 풀 정도 되면 과거 내신 상당히 좋게 나올 거야. 저항력이 작용할 때 운동은 뒤로 밀어놓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지 않고 뒤로 밀어놓을게. 포물선 운동을 한번 보자. 공부도 더럽게 안 한 시기가 책에 낙서만 드립다 했구나. 되게 글씨 예쁘던데. 이 정도는 다 쓰지 않니? 죄송해요. 글씨가 못생겨가지고. 과연 글씨만 못생겼을까?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을 살펴보는데 포물선 운동은 4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포물선 운동을 얘기해 보는데 첫 번째 포물선 운동은 포물선 운동 1이라고 합시다. 포물선 운동 1인데 어떻게 던져지는 물체 운동이래? 수평하게 던져지는 물체 운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수평하게 던져진 물체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난 운동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가 어떤 언덕이 있어요. 절벽이라고 하자. 절벽에서 가장 쉬운 포물선 운동이야. 절벽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0로 던졌어요. 이 아이가 낙하하는 높이는 h라고 해. 그럼 얘는 이런 운동을 하게 돼요.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아래로 내려오는 운동을 하지. 그럼 곡선이 어떻게 될까? 운동 곡선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될 거야. 일반적으로 이차 함수 그래프를 갖게 될 거야. 오케이? 이때 임의 높이에 있는 이 물체는 말이야. 이 물체는 지금 아래 방향으로 어떤 힘을 받고 있지? 그렇지. 중력 mg를 받고 있어. 오케이? 여기를 원점이라고 해보자. 여기를 원점이라고 한다면 이 운동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 줄 수가 있어. 가로 방향을 x방향, 세로 방향을 y방향이라고 할게. 오케이? 그렇다면 x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뭐가 돼버리지? 아무런 힘도 없지. fix야 이거. 이게 0이란 말이야. 수평 방향 힘 없잖아, 그치? 힘 받지 않으면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할까? AX가 0이니까 무슨 운동을 하지?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등속도 운동이라는 운동을 한다. 한편 Y 방향으로 나타나는 힘들의 합은 또 얼마가 될까?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원점 쪽을 마이너스라고 할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무슨 힘을 받지? mg를 받지. 이게 뭐가 돼? F는 may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ay라는 녀석은 뭐가 돼버리지? g. 처음 속도는 뭐가 됐어?
0이야. 얘는 x방향의 처음 속도는 뭐가 되지? v0가 되거든. 그렇다면 처음 y방향의 속도 0이고 중력가속도로 운동하니까 무슨 운동하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지.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운동의 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의 식. 먼저 x방향에 대한 운동식을 한번 살펴볼까? 얘는 등속도 운동했잖아. 그치? Vx는 언제나 V0로 일정한 운동을 하겠지. 그쵸?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x방향 등속도 운동하니까 V0 t가 되지. 그래서 xn x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게 된다. 등속도 운동의 두 가지 식이었단 말이야. 자, 한편 y방향의 운동식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y방향의 운동식은 vy라는 녀석은 뭐가 돼? 0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겠지. 그쵸? 또 y라는 녀석은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고, 세 번째 이지 y라는 값은 vy의 제곱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다라고 합니다. 즉, 이 물체는 자유낙하하는 동안에 수평 방향을 이동한 거야. 등속도로. 이해해? 그래서 두 방향의 운동을 혼합시켜서 결론들을 비교하는 거야. 내려오는 건 무조건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식만 활용하고, 옆으로 가는 거는 무조건 등속도 운동에 대한 식을 이용해서 정리해 준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자, 쟤네들 한번 살펴보자. 먼저 t초의 속도에 관한 식을 얘기해 볼게. 내가 너희들 대상으로 실험하는 거 아니 지금? 현 교과 과정이 좋은가 옛날 교과 과정이 좋은가 갖고 실험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과거 가서 내신이 잘 나오면 아예 다 교과 과정 바꿔갖고 옛날 교과로만 가르치려고 해. 교과 과정 또 바뀌잖아. 바뀔 거야. 22년도. 22년도는 아직 안 바뀌어. 24년도, 5년도부터 바뀌어. 그러니까 개정교육과정 이름이 22년 개정교육과정. 아, 지금 이제 인지에서 안이 나왔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재수하면 두 개 공부. 작년에 그래서 공청회 했어. 물리는 근데 과정이 더 단순해졌어. 상대 속도가 없어졌어. 상대 속도를 없애버렸어. 아, 미안해. 상대 속도가 아니고 상대성 이론을 없애버렸어. 저희 안 해도 되나요? 저희는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든 해야 될 거야. 과학고 가게 되면 더 해야 되겠지. 어차피 과학고 가면 다 해. 대학 물리학을 배우면서 상대성 이론을 더 깊이 배우겠지. 자, 그러면 두 번째. t초의 속도를 이야기해 보자. 너네가 잘하면은 밑에 학년 애들은 다 바뀐 교과 아니 옛날 교과로 배울 거야. 교재 새로 편집해 갖고. 자, 그러면 더 잘할 것 같아. 자, 두 번째. 9년생? 지금 너희들 뭐 하이탑 봐서 아시겠지만 하이탑 쓸만한 책 아니잖아. 선생님들 다 욕하긴 해요. 어떤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선생님은 욕 되지게 해요. 어떤 새끼가 이 교육과정 짠 거에 잡히면 나한테 뒤져. 실제로 고등학교 이제 지금은 여기 없을 텐데 선생님 육촌 동생애가 있어. 육촌 동생애가 있는데 그 육촌 동생애가 서울대 졸업하고 행정고시 봐갖고 옛날에 교육부에 높은 직책으로 있었거든. 근데 이 시기가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짜는 책임자더라고. 그래갖고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 야, 이 새끼야, 너 교과 과정 이따구로 짤래? 자꾸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요? 너네는 이거 공청회도 안 해보니?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생들한테 이거를 물어보지 않고 니네 마음대로 짜니? 다 물어보는 건데 다 뻥이야. 나중에 실토하기를 이렇게 했대. 물리 전공한 분들 사이에서도 전공이 또 세부 전공이 따로따로 있거든. 그래갖고 와갖고 다 자기네 거 넣어달라고 한대. 다 자기네 거. 그러니까 지들 막 멋부리고 싶어갖고 미친 짓 하는 거야. 실제 상대성 이론은 학생들한테는 독이야. 왜 독이라고 하냐면 상대 속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아이들의 거의 대부분이야. 심지어 과학고 아이들도 상대성 이론이 아니고 상대 속도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정도야. 쉬운데도. 움직이는 관측 자본은 물체의 속도라고 했잖아. 그치? 그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일반 고등학교는 대다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니? 상대성 이론하면 더 헷갈리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상대성 이론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우주선이 쭉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 그 안에 시간이 내가 볼 때는 느리게 가. 느리게 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근데 제가 나를 보면 내가 저쪽으로 가는 거지. 제가 보면 내 시계는 빠르게 가, 느리게 가? 느리게 가야 돼. 자기는 움직여도 항상 자기 스스로 움직인다고 생각해 안 해? 안 하고 주변 녀석이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제가 느리게 가는 게 맞을까? 내가 느리게 가는 게 맞을까? 누가 맞을까? 아니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내가 쟤를 볼 때 제가 느리게 가는 게 맞을까? 제가 나를 볼 때 내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게 맞을까? 쟤를 볼 때 제가 느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아닌 거 아니에요? 둘 다 맞아. 이 개념을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냐고. 그래서 선생님은 과거 선배들한테 항상 얘기해줘. 상대성 이론을 배울 때는 상대성 이론은 물리가 아니다. 그냥 상대성 이론이다. 그게 가장 마음이 편해. 왜? 물리하고 연관을 안 시킬 거니까. 물리하고 역학, 우리 배우는 이 부분을 역학이라고 하거든. 역학하고 혼합을 시키는 순간에 걔 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걔 망하지.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 어려워진단 저희 말이야. 아직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요? 어? 저희 아직 한 번 맨날 뒤로 빼고 안 했어, 일부러. 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요? 교과가 없어질 것 같아갖고 안 하고 있는 거야. 빼동빼동. 자, 이 책은 상대성 이론 다루질 않아. 그러니까 넣은 거야, 미친놈들이. 나한테 걸려봐, 뒤지지. T초의 속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T초의 속력은요. T초의 속력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얘는 X방향 속도는 계속해서 뭐가 돼? V0야. 그리고 Y방향 속력은 뭐가 돼? 얘는 GT라는 값이 돼버렸대. 그래서 V라고 하는 녀석은 그 순간에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데 대입해봤자 큰 의미는 없지. 자, 이때 X축과 이루는 각도, 그 각도에 대한 탄젠트 값을 살펴보면 얘는 V0분의 GT라고 쓸 수 있겠지. 시간이 지날수록 GT 값이 점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지. 증가하면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점 각도가 X축과 이루는 각도가 커지지. 그래? 그래서 점점 X축과 이루는 각이 커진다라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어. 예측해 볼 수가 있어. 자, 세 번째. T초 후에 위치를 이야기해 보자. T초의 위치는 X는 V0T, Y는 2분의 1 GT 제곱. 그래서 위치를 X, Y로 표현해 줄 수가 있겠지. 맞아요? 이렇게 나타내 줬대. 자, 이번엔 네 번째.
이걸 이용해서 운동 궤도 방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포물선 운동은 4까지 할 거야. 4가지 포물선 운동을 다뤄드릴 거야. 자, 운동 궤도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해 볼게. 운동 궤도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얘는 흔히 자취 방정식이라고 해. 수학에서. 자취 방정식이라는 것은 x와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지. x와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자취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t를 소거해 보자. t라는 값은 v0분의 x라고 쓸 수 있지. 이거를 y에 대한 식에다 대입할 거야.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t 제곱 대신에 v0 x의 제곱이 됐지. 즉 얘는 2v0 제곱분의 g 곱하기 x 제곱이 됐대요. 2차 방정식이다. 그치? 우리 포물선 방정식의 기본식 알고 있니? 포물선이라는 게 혹시 뭐가 되는지 알고 있을까? 포물선은 뭐가 포물선이지? 포물선은 뭐가 포물선일까? 포물선이라는 것은 한 준선과 한 점에 대해서 준선으로부터의 수직거리와 그리고 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을 포물선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래서 얘는 자 y 제곱이라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4px라고 쓰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무식하니까 한 번 더 보충 설명해 볼까? 네. 포물선을 이렇게 그려요. 얘는 마이너스 p, 0이야. 오케이? 자, 이때 한 점이 있어. 얘가 p, 0이야. 오케이? 이걸 준선이라고 불러. 그냥 준식할 때 그 준자야. 준식, 준선. 오케이? 주어진 선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준선에 대해서 자, 거리의 크기가 같은 점들의 집합인데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맞아요?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대요. 오케이? 그렇다면 이 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얘는 뭐가 되지? 이 위치를 x, 이 위치를 y라고 한다면 이 기럭지는 얼마가 돼버리지? x 플러스 p가 돼버리겠지. 맞아? x 플러스 p가 될 거고 이 값은 얼마가 돼버릴까? 루트 p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라는 값이 돼버리지. 맞아. 이게 돼버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면 x 플러스 p라는 값이 루트 p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네. 그치? 양쪽 제곱해 볼까? x 플러스 p의 제곱이라는 값은 p 마이너스 x가 됐든 x 마이너스 p가 됐든 똑같지. 이게 돼버렸어. 오케이? 넘어가 버렸네. 그럼 이 경우에 y제곱이라는 값은 뭐가 돼버리지? y제곱은 플러스 4px라는 값이 되겠지. 맞아? 그럼 반대 방향으로 된 녀석은 어떻게? 마이너스 4px가 돼버릴 거야. 그치?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이야.
아무튼 얘는 포물선 방정식을 딱 만족한다. x와 y가 바뀌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갖게 된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자, 물체가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자. 낙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해 보자.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은 어떻게 이야기하니? h만큼 낙하하는 데 걸린 시간이잖아. 그렇다면 얘는 h라는 값은 2분의 1 gt 제곱이지. 따라서 t는 자유낙하니까 얼마? g분의 2h가 되었다라고 해요. 오케이? g분의 2h가 됐다. 여섯 번째. 이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한번 살펴보자. 이거를 수평 도달 거리라고 얘기해요. 수평 도달 거리라는 걸 얘기해 보자. 수평 도달 거리는 어리라는 값은 v0 곱하기 t지. 얘는 v0 곱하기 루트 얼마가 돼? g분의 2h가 되는 거야. 얘는 높이가 2배인 곳에서 던지면 같은 빠르기로 던졌을 때 어때? 루트 2배만큼 더 나가는 거지. 높이가 4배인 곳에서 던지면 어떻게 되니? 높이가 4배인 곳에서 던지면 수평거리는 2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고요. 일곱 번째. 지면 도달 속도를 이야기해 보자. 자, x방향의 속도는 그대로 v0지. y방향에 대한 속도가 뭐가 되니? 루트 2g h가 됐을 거야. 그치?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따라서 이 순간에 v라는 녀석은 루트 얼마? vx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니까 v0 제곱 플러스 2g h이고, 지면과 이루는 각은 v0분의 루트 2g h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포물선 운동 1의 운동이 됩니다. 포물선 운동 1의 운동이래요. 뭐 간단한 예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 자, 143쪽에는 예제 갖고 이야기해 보자. 진도 더 나가기가 시간이 그래서. 자, 높이가 490m 상공에서 100m/s의 속력으로 수평하게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에서 가만히 물체를 떨어뜨렸다. 그렇다면 얘는 지금 몇 미터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지? 490m 높이에서 던진 거지. 490m 높이에서 던진 거야. 이때 빠르기는 얼마로? 100m/s로 던졌대요. 어이, 장난 아니겠다. 자, 이때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가 될까? 얘는 490만큼 내려와야 되지, 그치? 그래서 490m는 2분의 1 gt 제곱이야. 오케이? g가 9.8이지. 9.8 490에서 나눠주면 t 제곱은 얼마가 되니? 50이 돼 버리겠지. 5 곱하기 9.8이 49야. 2 곱하기 9는 19.6. 20 곱하기 9.8은 196. 14의 제곱이야. 오케이? 2 곱하기 3은 29.4. 그 다음에 9.8 곱하기 3은 39.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는 49. 곱하기 6은 58.8. 그래서 몇몇 가지 숫자들 기억해야 되는 게 편할까? 계산 안 해도 바로바로 튀어나오게. 예를 들어서 뭐 속력 같은 것도 학교에서 과학고 입학할 때 많이 물어본다 그랬잖아. 36km/h면 얼마라고?
36km/h 10m/s의 빠르기야. 기억해두는 게 엄청 좋아. 10m/s야. 그럼 72km/h 하면 20m/s. 108km/h 하면 30. 144km/h 하면 40. 이런 식으로 기억해두면 개 편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시간은 얼마? 10초가 걸렸대요. 와, 이거 떨어지는데 10초밖에 안 걸린대. 어마무시하다. 자, 물체가 떨어지는 지점은 자, 투한 위치에서 수평거리로 얼마큼 되는 곳인가? 얘는 지금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치? 얘가 이동한 거리는 얼이란 말이야. 그럼 얼은 얼마가 되지? 100 곱하기 10이 돼버리지. 1000m만큼 이동해서 떨어진 거야. 이해해요? 낙하하는 동안에 X방향으로 갔다라는 거지. 자, 물체가 지면에서 충돌하는 순간의 속력은 얼마가 될까? 자, 얘는 X방향의 속력은 계속 얼마라고 했어? 100m/s였잖아. 그치? Y방향 속도는 루트 얼마? 2gH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돼버렸지? 루트 2 곱하기 9.8 곱하기 얼마? 490이니까 9.8 곱하기 50이 돼버렸어. 그럼 얼마가 되지? 9.8 나가고 10 나가니까 98m/s가 되는구나. 그쵸? 그럼 전체 V란 녀석은 루트 Vx의 제곱 더하기 Vy의 제곱이 돼버리니까 약 얼마? 100m/s, 100루트 2m/s가 되겠다. 근데 왜 2 곱하기 9.8 곱하기 9.8 곱하기 50이에요? 이게 얼마야? 490이잖아. 나눴어. 나눴어? 뭘로 나눠? 그래서 이거 계산기 안 쓰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 빠르게 하려고. 선생님 구구단을 겁내 못해요. 그래갖고 옛날에 이런 식으로 곱하고 나누고 제곱근 구하고 이랬어. 훨씬 더 빨라.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봤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비스듬히 위로 던져 올리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한번 볼게. 그래서 포물선 운동 2, 3, 4가 남았어. 2는 가장 일반적인 포물선 운동으로 비스듬히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물선 운동 3은 비스듬히 아래로 던진 물체 운동을 볼 거고요. 포물선 운동 4는 빗면에서 던졌을 때 운동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마 이 포물선 운동 3가지 하면 시간이 거의 끝날 것 같아요.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으셔요? 없으면 마칩시다. 오늘 클리닉 좀 풀어줄래? 오늘 클리닉 선생님